안녕하세요. 리스닝 아트 지혜쌤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정서는 어떻게 조절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이의 정서는 요즘 어떤지 혹시 좀 살펴보셨나요? 아니면 요즘 나의 컨디션은 어떤지, 너무 바쁘시면 우리 부모님들도 컨디션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영상 같이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의 경험, 정서가 우리 아이하고는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의 정서는 부모님 두 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마음 상태, 분위기, 정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거울처럼 비춰지고 스폰지처럼 흡수한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는 부모님의 정서를 거울처럼, 아이가 거울인 것처럼 비추고 있고 아이가 스펀지인 것처럼 부모님 정서를 흡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오늘 슬퍼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요즘에 우리 아이의 어떤 요청에 내가 반응을 안 했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분노 조절을 못해요. 화가 나면 너무 난폭해져요. 이런 말을 좀 들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의 문제는 부모님 두 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애착이라는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한다고 하면요. 가족은 안전기지,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어야 되거든요. 가족 구성원이 안전기지에 머무를 수 있을 때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얘기는요. 안전기지가 아닌 곳이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불안하고 그 폭력이 난무하는 그리고 뭐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내 몸을 내가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면 안전기지에서 몸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런 전쟁터라고 한다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행동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개인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실은 서로 배우자에게 안전기지가 되어 줘야 돼요. 상호주관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호주관성.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면요. 복수의 주관에 공통적으로 성립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관이라는 거는 나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나의 개별적인 거잖아요. 이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이런 상호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딸이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안타까웠던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엄마는 딸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고 등교를 하면 기운이 없어서 공부도 잘 못하겠고 되게 힘들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밥을 더 먹었으면 했어요. 그리고 딸은 실제로는 반찬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겉으로 봤을 때,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한번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럼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엄마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너 왜 밥 안 먹어? 그리고 그렇게 밥 안 먹고서 어떻게 학교에 가려고 하니? 하고 야단치듯이 얘기하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딸은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깨작깨작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자기가 안 먹은 이유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시니까 자기가 안 먹은 이유는 이거 안 들어주려고 하고 엄마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듣자마자 속상한 거예요. 딸은. 그래서 딸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 내가 밥을 굶은 것도 아니고 학교 가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작은 다툼이 생겼죠. 만약 여기서 엄마가 딸 얘기를 먼저 들어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엄마 마음은 어땠는지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네가 밥을 조금 먹으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데 왜 조금밖에 안 먹은 거야? 그러면 딸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침인데 이런 반찬들은 내가 잘 못 먹겠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좀 수긍이 되죠. 엄마도 조금 수긍이 되실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이 아침 식사가 삼겹살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겹살을 구워서 냈는데 애들이 먹기에는 과할 수 있잖아요. 특히 딸이잖아요. 살찌는 거 예민한데. 딸의 대답을 듣고 나니까 이제
아침 반찬으로서 나는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엄마도 깨작깨작한 이유가 조금 수긍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래, 아침에는 그럼 네가 먹을 만한 반찬으로 준비해 볼게. 근데 나는 네가 좀 걱정이 되거든. 이거 너무 안 먹는 것 같아서. 그러니 조금만 먹어주면 안 될까? 조금 먹어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엄마의 정서, 마음을 전달하면서 부탁을 만약 한다면 딸도 엄마 마음 이해되잖아요. 아, 내가 너무 굶고 가는 거라고 걱정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기 싫어도 조금이라도 먹는 신용이라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면서 부탁을 하려면 우리 부모님은 먼저 본인 마음이 좀 정돈이 돼야 되겠죠. 내 마음을 먼저 정돈하고 조절된 상태에서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부탁을 할 때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좀 강한 어조로 하지 않잖아요. 조용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이 정서가 조절된 상태여야지만 아이의 마음도 헤아려 주실 수 있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서가 조절된 상태에서 전하는 부탁들은 자녀들도 그 부탁을 들었을 때 격앙되지 않아요. 격앙되지 않고 조금 더 들어보려고 노력할 거고, 그리고 자녀인 그 자녀들도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면서 좀 말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듯이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 상태는 서로 주관적인 그런 느낌과 생각, 경험들, 이런 상호 주관적인 경험들 안에서 서로 공동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면서 공통되는 생각이나 느낌, 정서를 또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서로 같이 조절을 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 아까 들어드린 예시처럼. 가끔 진료실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듣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속을 대체 알 수가 없어요. 요 며칠 보니까 무슨 일 때문인지 영 기분이 나빠 보여요. 또 반대로 요 며칠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언제까지 그게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 한 집에서 가족을 이루면서 사시는데 옆방 식구인 자녀, 같은 방 식구인 배우자들이 요즘 관심사는 뭔지, 요즘 어떤 고민을 하면서 지내는지, 기분 좋게 지내는지, 뭐 속상한 일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은 애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안정기지가 되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 안정기지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배우자들은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저도 시댁에서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상사가 괴롭혀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식구들 마음까지 제가 헤아릴 수 있어요? 그쵸. 네, 맞아요. 네. 내가 너무 힘든 상태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경청해 주거나 공감해 주거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어려워요. 부모님은 아이 마음을 담아주어야 하는 그릇이 맞는데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부모의 어려움을 아이더러 이해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부모님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 주거나 담아줄 능력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막 분노 발작을 또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나도 이미 상사한테 괴롭힘 당하고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이해해줘요? 이 얘기는 아이한테 나의 힘든 걸 이해해달라고 호소하시는 거라서 그렇다고 하면 먼저 나의 스트레스는 내가 먼저 관리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조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친구 아니면 다른 친지들하고 상의하셔도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배우자 두 분이 아까 안전기지라고 했잖아요. 전쟁터의 안전기지. 전우애가 있으셔야 돼요. 배우자 두 분이. 그래서 전쟁터에서 같이 싸워나가는 그 파트너로서 안전기지, 우리 가족을 안전기지에서 잘 그 목숨을 보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안전기지로서 서로 전우애를 발휘하셔서 배우자분들끼리 두 분이 서로 이런 것들을 나눈다면 아이들은 거기서도 또 얻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분노 발작. 이거는 뭐 과도한 완전 다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막 땡깡 부리고 막 우리 그 누워서 소리 지르고 막 난동 부리는 이런 거를 분노 발작이라고 하잖아요. 만 3세까지는 정상이에요. 마트에 갔을 때 자기 원하는 장난감 사주지 않는다고 뒹굴고 하는 거는 만 3세까지는 괜찮아요. 정상인데 만약 만 3세가 지난 아동 청소년, 심지어 성인에서 나타난다면 뭐 물건을 부수거나 아니면 뭐 아주 다른 사람처럼 되게 막 욕설같이 하면서 막 화를 내거나 그런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발달 시기를 지나서 나타나는 분노 발작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마음이 아프거나 뇌의 질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다그치거나 야단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아픔이 있을까 살펴봐 주세요. 일반적인 이유는요. 이해받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마음. 우리가 뭘 이해해주지 못한 거야? 그것 이유가 무슨 그렇게 분노 발작 이유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아주세요. 미리부터 판단하거나 그 마음의 무게를 재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무엇이든지 간에 아픔이 있는 마음이에요. 길을 가다 발목을 다쳐도 우리 막 아파서 못 걷잖아요. 기부스 해야 되고 막 불편하고 막 그런데 아픔이 있는 마음은 그 겉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아픔이 있는 마음은 살펴봐 줘야 되는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호주관성의 관점에서 아이 입장에서 아이 눈높이에서 들여봐 주시고 읽어주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아이가 예뻐 보이고 어느 순간 서로 조율된 정서를 아이와 부모가 서로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 아이의 정서가 조절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